지난 영상을 업로드하고 금세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저는 소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몇 가지 계획을 준비하는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가을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나니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더라고요. 한방눈처럼 쏟아지는 벚꽃잎들을 바라보다가 나무를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예쁘기만 했던 벚꽃잎에서 문득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벚나무를 붙들고 펑펑 울고 나서 이곳의 의미는 저에게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실합니다. 엄마도 저에게 권유하셨습니다. 이곳을 팔고 조금 도심으로 집을 사서 나오는 건 어떻겠냐고. 그 권유가 벚나무를 붙들고 울기 전이었다면 이곳을 팔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권유는 그 후였고 저는 이미 이곳을 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춤을 추었고 또 남은 절반은 강아지들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습니다. 나름 전투적으로 살았지만 벽에 부딪혔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님의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잘 수 있었지만 귀농인이 되어서 농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까지는 이곳을 팔아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심으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이 땅 팔아서 나 좋은 집 사주세요 할까라는 생각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두 분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냥 지금 주세요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한적한 분위기가 편안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래된 황토벽 사이로 매일 인사하는 벌레들을 잡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인프라가 전혀 없고 하루 종일 사람과 말할 기회가 없으니 마당 계단에 앉아서 지는 해와 대화하는 일도 생기는 이곳은 즐겁고 바쁘고 정신없던 서울 생활이 생각나서 우울에 빠져서는 며칠을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이런 내 모습을 말하거나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이곳으로 운전대를 돌린 것은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도시에서 바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저희 엄마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가끔 한두 달쯤 이 집에 머물며 집필 작업을 하셨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한두 달을 위해 이곳을 가꾸셨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단감나무를 가득 심으셨고 매실과 단밤 등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투성이입니다. 작가가 집필을 하는데 밤만 있으면 너무 험하다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철제 울타리를 세우지 않고 동백나무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야생화를 전국을 다니며 구해서 심어두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충분해 보였는데 둥근 황토집 주위를 벚나무로 가득 둘러놓고 예쁘지? 엄마가 좋아하겠지? 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웃으시는 아빠의 미소를 보았고 그 모습이 생각이 나버려서 이곳을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뼈를 묻자, 정신 차리자 마음을 먹었고 2023년 저의 시작은 벚나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지키면서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공부하고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제 결론은 농촌에서 먹고 살려면 그 끝이 어디든 시작은 농부입니다. 그게 작은 농부든 큰 농부든 규모와 상관없이 농업이 내 삶에 들어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몇 년간 간간히 귀농 귀촌에 관련한 교육들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아버지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다니며 밭일을 하던 건 역시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소심쟁이인 저는 스스로 조용히 교육받은 것들을 집에서 실습해보자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작년까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밭에 가면 내가 집어올 씨앗, 모종은 그냥 널려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엄마와 삼촌들이 제발 그만하시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드려도 꿋꿋이 농사를 지으시던 90년을 살아오신 할머니는 아들보다 귀히 여기던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먼저 보낸 후 손에서 호미를 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밭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걸 깨달은 저는 마음이 급해서 상추의 씨앗을 급히 사왔습니다. 다육이도 말려주기던 내 손으로 상추를 심으면 싹이 날까 두렵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습겠지만 저에게는 작은 스티로폼 속의 상추 씨앗이 엄청난 용기의 산물입니다. 다육이를 말려주긴 후 초록초록한 것들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물을 주고 스티로폼 박스 앞에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4일이 지나고 아기아기한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냥 상추 싹이 아닌 희망의 싹이 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조립식 비닐하우스와 씨앗들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비닐하우스 조립도 해보고 씨앗들을 심어볼 생각입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과 함께 작물을 키우는 농부. 이렇게 말하니 뭔가 엄청 감성적일 것 같지만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전쟁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의 꽃과 아버지의 나무들과 함께 아버지가 가시던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제 삶에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내 딸도 옳은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딸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갈 테니 성실히 꾸준히 삶이라는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일시 멈춤이었던 표지판을 뽑아내고 걷기를 시작하는 저를 아버지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